안녕하세요. 서치미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장을 좀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지나고 나면 난 뒤에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22년 말에서 23년 초 사이가 가장 저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을 보시면 이때 22년 12월에서 23년 1월 요 초에가 가장 저점이었던 시점이었죠. 이때 이 저점을 인식하고 또 매수 또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위너이신 거고요. 네, 물론 지금도 하락장이라고 이렇게 외쳐져 있긴 하지만요. 23년 상반기 이후 23년 한 10월, 11월 달까지 이 반등을 하긴 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락장이라고만 계속 생각하고 해버린 경향이 있는데 23년에 이렇게 반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지 못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이 엄마 아파트를 보시면요. 어쨌든 엄마 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예정 단지이고 상징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이 시세 기준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파트 35평 기준으로 시세를 보시면 이 최고점이 2021년 11월경이 최고점이었고요. 그때가 한 27억, 27억 정도, 28억 정도 최고점을 찍었었고 그 이후에 21년 이후부터는 22년도는 그냥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저점 구간은 거의 21억 정도에서 거의 한 7억 정도가 빠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장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초부터 다시 급하게 반등을 합니다. 거의 V자 곡선을 그린 형태로 반등을 해서 23년 10월 달에는 다시 그 전고점 비슷하게 27억 6천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기는 계속 하락장이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3년도에는 반등장이었던 겁니다. 그 반등장이 한 연초부터 23년 연초부터 해서 한 10월 달 사이에 그래도 거의 한 8, 9개월 정도는 사실은 상승장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반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계속 하락장이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만 지금 현재 강하게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시 이제 23년 11월 이후부터는 다시 이 하락으로 가는 이런 모양새가 좀 있는 중이긴 하고요. 예. 뭐 다른 단지도 몇 개 좀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강남 대치동에 보면 뭐 재건축 아파트는 35년 이상 된 거니까 된 거고 그 외에도 한 중간 정도의 연식이 있는 한 18년 차 정도 20년을 달려가면 도곡 레슬 같은 경우에도 34평을 보면 네, 마찬가지로 어느 고점이 최고점이 31억 정도 했습니다. 네, 31억 정도 하다가 23년도 2월 달에 최저점으로 해서 24억 6, 7억이 빠졌죠. 그리고 다시 23년 연초부터 다시 그대로 반등합니다. 네, 쭉 반등해서 다시 28억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전고점 31억에서 28억까지 약 한 2억 3억 정도 빠진 상태로 지금까지 회복을 했죠. 다시 이렇게 좀 기울게 다시 줄여서 다시 하라고 좀 갈 수 있는 상황 오긴 할 텐데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연식이 괜찮은 레미안 대치펠스 볼까요? 이게 이제 입주 8년 차로 나름 그래도 아직은 뭐 거의 좀 새 아파트 비슷하게 그런 연식을 갖고 있다 보여지는 거죠. 대치펠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21년 12월 달로 40억이었습니다. 네, 38억 아니 38평이 40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최저점이 23년 그 6월 달에까지 내려와서 33억까지 떨어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7억 정도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예, 반등을 해서 35억 정도. 다시 몇 억이 한 2, 3억 정도 올랐고 지금 또 오름 추세에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그래프는 서울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인 건데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서울 전체 자체가 21년 최고점 찍었다가 21년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다가 23년 초에는 저점을 찍고 23년 11월 달까지는 그대로 반등을 했던 겁니다. 예. 반등을 했고 다시 조금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서울의 뭐 특정 단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의 전반적으로 시세 자체가 23년은 반등장이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반등장이
실거래가 지수로도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 잘 인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인지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23년 11월 달에 이렇게 사실 반등 좀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 보면 지금은 이제 어쨌든 상당히 지금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이 높았던 장벽이 있어서 다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오르면 사실 다시 좀 이렇게 뭔가 좀 주춤해요. 잡아당기는 그런 거죠. 오르면 잡아당기고 오르면 잡아당기고 이 사람들이 완벽한 다시 이렇게 상승장이라고 이제 느끼는 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진 거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좀 매수해야지 매수해도 될 정도 가격인데 해서 올랐던 거고 다시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너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조금 주춤한 거죠. 매수가 주춤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고 그러니까 올르면 내리고 이렇게 올만하면 잡아당기는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점에서 최저점 사이에 현재 중간 허리 라인 정도에서 뭔가 가격이 요걸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이라고 좀 이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 말에 하락장이 이렇게 사실 왔을 때 이때 사실 실제 매수를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이 하락의 공포에 쌓여 있으니까. 왜냐면 현재 그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공포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결정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도 이때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당시에 한 20%에서 30%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이다. 그렇게 봐둔다고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23년 3월 달에 이제 몇몇 지인분들 대상으로 짧게 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30% 이상 떨어진 단지들은 조금 손질을 하거나 뭐 매수 또는 갈아타기 해도 좋다고 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강의 자료 일부인데요. 그때 23년 3월 달에 상황을 급격한 하락장이라고 좀 표시를 했고 전반적으로 다 모든 지표 자체가 완전하게 하락 추세가 보였었죠. 매매도 그렇고 전세는 더욱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매가 지금 현재 당시에는 속출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시세 대비 매물 가격이 막 5억씩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들 있었기 때문에 이 건매가 많다. 네. 현재 건매가 속출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5억, 6억씩 떨어진 하락한 단지들이 많이 있었고 평균 30% 이상 정도는 하락했다. 네. 그렇게 좀 상황을 인지했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본 바는 변화가 어느 정도는 또 감지가 됐었다. 그래서 매도 매수 우위 차트 이런 걸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매도가 급격하게 22년도에 급격하게 매물을 내놓는 이 상황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23년 초를 좀 지나면서 뭔가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는 매도 심리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이 상태가 지금 상황이 지금 먼저 심리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거고 특히 뭐 세종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워낙 그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떨어진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무조건 100% 물건을 팔려고 그러고 매수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지속되다가 23년 들어서는 급격하게 매물을 걷어들이고 이제 물건 안 팔겠다. 또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좀 사봐야지 하는 매수 심리가 올라오고 이런 이제 변화에 되는 감지가 23년 2, 3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는 변화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그 당시에 2, 3년 3월 정도에 매물을 걷어들고 있다. 세종도 급격히 매물을 걷어들고 있다. 이제는 너무 떨어진 가격에 안 팔겠다 이런 심리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뭐 좀 살만하다. 예. 그래서 선진을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로서는 접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그 당시 강의 때 이렇게 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 아까 살펴봤는데요. 예. 뭐 잠실 대표적인 잠실 중공 5단지가 대표적이죠. 잠실 중에서는 잠실 중공 5단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잠실 중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21년 11월 달 32억이었다가 최저점이 22년 12월 달에 22억까지 떨어졌었고요. 10억이 떨어진 거죠. 32억에서 22억이니까 10억이 떨어졌다가 23년 초부터 급격하게 반등합니다. 네. 다시 급격하게 반등해서 회복된 게 29억까지 32억에서 29억이니까 한 3억 정도 빠진 가격까지 회복을 했던 겁니다. 11월 달에 그리고 다시 조금 이제 하락으로 가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 보니까 다시 매수가 좀 줄어들면서 조금 하락으로 가고 오르면 좀 끌어내리고 이런 상황인 거죠 현재. 네. 그래서 중간 정도의 허리 가격
정도에서 현재 지지선을 두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이때 이 변화된 감지를 보고 23년 이때 이 변화되는 요 시점에 대한 감지를 느끼고 이렇게 혹시 매수에 나서신 분들은 이 짧은 시간이라도 자산에 대한 상승을 이런 결과를 맛볼 수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현재 또 급하게 반등하다 보니까 중간 허리 가격에서 두고 지수를 두고 왔다 갔다 오르면 끌어내고 오르면 끌어내고 이런 상황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럼 향후에 계속 24년도 에는 어떻게 될까? 계속 하라고 할까? 아니면 다시 반등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말씀대로 전고점 중간 정도의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행보할 가능성이 좀 당분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긴 하락장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뭐 6개월에서 좀 길면 1년 정도, 24년 하반기 말까지 정도는 좀 행보를 하거나 그 이후에는 좀 오를 수 있는 서서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세 지금 현재 그 전세 상황에 따라서 전세가 격하게 좀 다시 반등하는 경우에는 좀 더 그 타임이 24년 상반기에도 서울은 먼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판단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전세 그 전체적인 입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하고 전세 부족에 따른 그 상승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반영되에 따라서 그 매매가 반등의 시점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입주 물량 보시면 뭐 당연히 서울은 늘 공급이 부족한 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래도 공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현재 24년 이후 25년 조금 그 둔촌 중고 때문에 있긴 합니다만 26, 27년 완전하게 입주 물량이 없어요. 네. 이때 공급이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되려면 뭐 22년, 23년 이때부터 사실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규 주택 공급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분명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재건축 규제를 상당 기간 동안 끌고 온 거, 이전 정부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재건축 규제를 빠르게 초기에 어, 완화하지 못한 경우, 이제 조금 완화하고 있죠, 최근에. 그리고 박원순 시장 그 재임 한 10년 가까이 대규모로 그 뉴타운을 해제해 버렸죠. 이 뉴타운을 해제하면서 신규 공급한 거 자체를 물량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축비에 대한 상승에 따른 조합원의 갈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건축이 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전세 사기에 따른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 소형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 이러다 보니까 빌라 공급이 건축이 상당히 완전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에 따라 빌라, 소형 주택 건설의 급격한 감소. 이 모든 상황들이 현재 향후에 새로운 주택 공급을 완전히 거의 차단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공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중간 정도 허리라인 전 고점과 최저점의 허리라인을 지지선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반복되다 되는 상황이지만 이 전 물량이란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없고 영향을 받다 보면 전세가 또 많이 오르게 되다 보면 결국은 매매가도 24년 빠르면 24년 상반기 조금 늦으면 24년 하반기에는 나름 그래도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허리 라인 가격 이상 정도는 반등을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른다기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이 하락장이 다시 조금 올랐다가 아유 결국은 심리가 안 되구나 큰 하락 가겠다 장기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장에 상황을 좀 복귀하면서 현재 이 반등장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사실, 상승 구간이 있었다는 23년 상승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